자, 오늘부터 드디어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 속에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원전 233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고조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먼저 고조선이 그럼 어디까지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냐 하면 우리는 딱 표시할 수 있죠. 뭐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것처럼 고조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을까? 그런데 이것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물이 이걸 말해주죠. 자, 생각해보면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나오는 곳이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유물, 바로 요 두 가지가 나오는 지역이, 발견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뭔가요? 비파형 동검이고요. 이거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분포하는 지역,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보니까 요 정도,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 이 정도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래쪽, 이 남쪽은 고조선이 아닌 또 다른 나라,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럼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 알아볼까요? 이거는 뭐 3초 안에 튀어나오는 답입니다. 바로 단군왕검. 이거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뒤에도 또 조선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선, 지금 조선시대를 고조선, 옛날 조선이라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론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삼국유사라는 고려시대 일현 스님이 쓴 역사책에 처음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바로 이 삼국유사가 우리에게 단군의 이 건국 이야기,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짜잔, 변신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에 관심을 두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봤대요. 그랬더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게 바로 나중에 고조선을 세우는 건국 정신이 되는 거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혹시 네 글자로 뭔지 아시나요? 홍익인간. 홍자는 넓으롱, 익자는 이익이 되다 익. 그래서 인간을 널리 도와줘라. 이익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고조선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내려온대요. 왜 하필이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가 필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뭐에 필요한 거죠? 맞아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농업 중심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환웅이 어떤 지시를 내리죠. 왜 하필이면 곰과 호랑이였을까요? 왜 이 이야기에는 곰과 호랑이가 나올까요? 이것을 분석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요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곰과 호랑이를 이 이야기 속에 넣은 것 아닐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어떤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것.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것 배웠습니다.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곰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숭배하는. 그런데 누가 이긴 걸까요? 그죠? 호랑이는 아웃되고 곰만 인간이 됐으니까, 여자가 됐으니까 곰을 숨기던 부족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된 곰, 웅녀가 환웅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단군왕검이래요. 자, 단군왕검을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란 뜻이고요. 왕검은 지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단군왕검은 결국 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그다음에 제사도 지내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인
그런 사회였음을 보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제사 뭐 지내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만 더 할까요? 자, 그런데 이 단군 왕검이 알고 보면 누구의 자손입니까? 환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죠. 환인이 누구냐? 갓.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고조선은 갓의 아들이다. 바로 여기서 고조선의 지배자가 하늘의 자손.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단군 건국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국된 이후 고조선은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먼저 쭈쭈쭈쭈 기원전 2333년부터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한 번의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뭐냐? 철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조선은 더 발전해 나가게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중국은 분열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조선과 가까웠던 이 연나라랑 막 충돌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고조선이 아주 힘을 과시했다고 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조선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막 중국이 이렇게 분열된 이 시기에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저를 신하로 받아주시고 저희 사람들을 함께 받아주시면 고조선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조선의 왕이 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준왕이 그래? 그러면 너 말이야 여기 고조선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맡아라 해서 이 위만에게 장군의 자리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위만이 세력을 점점 더 키워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게 기원전 약 2세기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준왕이 몰아내지고 결국 위만이 고조선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 이전을 단군조선, 단군의 후손들이 한 거니까 단군조선, 근데 이때부터는 위만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위만이 왕이 된 조선은 어떤 변화를 겪느냐? 먼저 첫 번째, 위만은 그냥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쪽에서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농업이 더 발전하게 되고 군사가 더 강해지면서 더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조선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원래 분열돼 있었는데 한 나라로 통일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고조선이 아닌 또 다른 남부 국가들이 있었죠. 요 두 국가들 사이에서 고조선이 중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연결하는 무역. 그러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짜증내느냐? 한이 짜증냅니다. 야, 너 가운데서 막지 마. 고조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고조선은 계속해서 가운데에서 무역을 중개하면서 연결하면서 막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은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군인들이 이제 중국 한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도 맞서 싸우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1년간 열심히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거왕, 고조선 마지막 왕이 살해되고 수도가 무너지면서 사실 여기는 고조선의 어떤 내부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수도가 무너졌으니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게 된 거죠. 사실 위만이 왕이 된 후 약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고조선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 한나라는 이 고조선의 땅에다가 4개의 군현이라는 걸 두어서 자기네가 직접 다스립니다. 현도군, 임등군, 낙랑군, 뭐 이런 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만 원래 여기는 고조선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반발로 곧 폐지된다는 거. 여러분 낙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요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 사람들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고조선을 이제 마치기 전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었다. 8조법. 그런데 이 8조법이 다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3개 조항만 중국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조항이 바로 이 3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것으로 고조선 공부를 끝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